오늘 그 지옥 시즌2가 나왔습니다. 예, 지옥 시즌1이 202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6부작으로 나왔고, 시즌1도 6부작이었죠? 한 편당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하면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고요. 영화 2편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옥 시즌1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고평가를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드라마 이제 제가 평가를 할 때 10점 만점에 이렇게 매겼거든요. 근데 제가 지옥 시즌 1을 보고 9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랑 또 그때랑 분위기가 다르잖아. 지금이야 뭐 넷플릭스에서 뭐 별의별 드라마가 다 나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쏟아질 때는 아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드라마였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천사들한테 고지를 받고 자기가 이제 며칠 후에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게 행해지고 시연이 되고 죽는 모습이 이제 실제로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죽이잖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비주얼이. 그리고 이런 소재도 굉장히 신선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엔딩도 나름 시즌제를 뭔가 예고하는 듯한 엔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제는 뭐 조금 애매해졌지만 유아인 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원박, 박정민 씨도 연기를 너무 잘했었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연기가 좋았죠. 김현주 씨도 너무 잘했었고, 실제로 넷플릭스 내에서도 꽤 성공을 했어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뭔가 이런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지옥 시즌2가 나왔습니다. 감독은 그대로 연상호 감독님이고요. 연상호 감독님이 참 작품을 많이 하세요. 사실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호불호가 좀 세요. 심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몇몇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와중에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신선해요. 연상호 감독님의 이야기는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로워, 이야기들이. 근데 그 안에 디테일들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저도 뭐 인정하는 부분이고, 몇몇 작품에서는 실제로 그러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시즌1은 너무 재밌게 봤었고, 시즌2 내용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즌2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 아이를 김현주, 민혜진 역할에 김현주 씨가 데려가서 이제 따로 키우고, 그 다음에 예고편에서도 다 나왔겠지만 정진수 의장이 부활합니다. 정진수 의장이 살아나고, 그 전에 박정자 씨, 어찌 보면 또 지옥 시즌1을 이끌었던 연기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뭐 지금이야 뭐 연기 다 잘하는 거 아시지만 박정자, 김신욱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먼저 부활을 해요. 이유는 몰라. 부활해서 이거를 이제 세진리에서 데리고 있고, 그리고 정진수가 또 부활을 해요. 그리고 이 배경이,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세력이 있잖아. 세력이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세진리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혜진이 이제 중심이 되는 소도 세력, 그리고 이제 화살촉 세력이 있잖아. 이 세 개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즌1에서는 세진예가 세가 셌죠. 왜냐면은 이제 시연도 공개적으로 하고 막 이러면서 세진예가 가장 세력이 셌는데, 이제 세진예 세력이 많이 죽어. 왜냐면은 정진수도 사라졌고 마지막 시연 때 아기가 살아났잖아.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살촉이 완전 세력이 커진 거야, 지금은. 그리고 약간 세진예는 비리비리해졌고, 그리고 소도는 약간 이제 게릴라전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개입을 합니다. 시즌2에서는 누가 개입을 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정부 측의 정무수석 역할에 문소리 씨, 예, 이수경 정무수석 역할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문소리 씨가 등장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화살촉 저 새끼들 너무 센데? 근데 쟤네는 근본도 없고, 딱 봐도 그냥 근본 없잖아. 애들 막 화살촉 맨날 이러고 막 무정부처럼 막 그냥 여기저기 불법행위 저지르고 범법행위 저지르잖아. 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세진예 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왜냐면 균형이 좀 맞아야 되니까. 세진예가 너무 지금 못 나가니까. 왜냐면 정부 측에서 보면 화살촉 애들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세진님에는 체계도 있고, 애들이 사이비인 건 알지만 좀 체계도 있고 이러니까 좀 컨트롤이 될 것 같아.
얘네 좀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김정칠 의장, 그 안경 쓰고 머리 벗겨진 아저씨 2대 의장, 정진수 말고 정진수가 1대 의장이고 김정칠 아저씨가 2대 의장이거든. 아저씨 딱 만나가지고 나 정무수석인데 야 니네 교리 하나 새로 파봐. 이렇게 된 거야. 마침 부활한 박정자를 또 세진이가 데리고 있대. 그러니까 야 박정자한테 뭐 좀 캐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발표해서 니네 힘 좀 실어봐. 박정자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와중에 정진수가 부활을 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화살촉이 득세하는 지옥 시즌2의 이 세계에서 과연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즌1은 배경 설명하면서 지옥의 사자들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공개 시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지를 보여줬다면 시즌2는 이제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걸 각 세력이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거기서 어떻게 이 힘 조절을 하는지 밸런스를 맞추는지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현주 씨 그대로 나오고 민혜진 역할의 김현주 그리고 박정자 역할의 김신록 배우 그대로 등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측의 정무수석의 문소리 씨 그대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정진수 의장이잖아요. 부활을 하잖아. 근데 어떻게 돼? 유아인 씨가 지금 이슈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역을 찾았어 그냥. 김성철 배우가 이제 유아인 씨를 대신해서 정진수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건 아니고 그냥 배우만 바뀐 거야. 똑같은 배우인데 바뀐 거야 배우만.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김성철이 정진수다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화살촉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지원이라고 이제 문근영 씨, 햇살반 선생이라고 이제 불리는 문근영 씨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 역할에 임성재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한다. 일단은 시즌2는 저는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시즌1은 지옥이라는 이 시리즈의 시즌1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보니까 다 신선하잖아. 아니 일단 제목이 지옥이야. 뭐 지옥이 뭔데? 봤더니 뭐야 고지를 당하네? 너 언제 죽는다고 알려줘? 근데 진짜로 지옥에서 갑자기 사자들이 등장을 해서 진짜 죽여? 막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력들이 이용을 해? 막 이런 신선함이 있었단 말이야. 맞잖아. 이 시리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신선했단 말이야, 이 내용이. 그 신선함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족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런 고지받고 뭐 고지하고 시연당하고 이런 게 주가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게 주된 내용이라서 굉장히 좀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시즌2는 이제 거기서 숙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신선하지 않아. 내용 다 알아. 고지받고 지옥의 사자들이 나오고 이거 내용 다 안다고. 그럼 이제 어떤 새로운 재미를 줄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숙제였고 두 번째 숙제는 어쨌든 정진수의 역할의 유아인의 존재감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김성철 배우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했던 배영재 역할의 박정민 배우도 없어. 그럼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그걸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숙제들을 남겨놓은 채 이제 시즌2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시즌1의 그런 신선함을 과연 시즌2에서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냐. 일단 부활이라는 좀 신선함이 있었죠. 부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시즌1보다는 좀 재미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 몰입감은 있어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몰입감은 있는데 시즌1 정도의 재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시즌2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기보다는 이게 세력 간의 어떤 확장성을 띠고는 있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시즌1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결국 또 이 부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결국 또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복된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물론 부활의 이야기도 있고 뭐 중간중간 문근영 씨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새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시즌1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각 세력의 어떤 이념 대결로 간 것뿐이지 결국 궁극적으로 좀 닮아 있다. 그래서 신선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재미는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이 정진수 역할의 김성철 어땠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하셔요. 김성철 배우 뭐 연기 잘하는 거 다 알죠? 연기 잘하십니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아까 이게 그냥 처음부터 김성철이 했으면 그냥 다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아인의 지옥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미 나왔잖아. 그거랑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유아인 씨에 대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과하게 연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나 이제 잘한다잉?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요 느낌이 잘 사는 데가 있고 조금 과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베테랑에서의 유아인 씨 연기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막 싸가지 없이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아인 씨는 어떨 때 좀 장점이 보이냐면 약간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거나 되게 신비롭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럴 때 유아인 씨 연기가 찰떡인 것 같거든. 지옥에서의 유아인 씨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그치 약간 신비감 있고 뭔가 사연도 있으면서 약간 아우라가 있는, 예를 들면 소리도 없이에서 그 벙어리 연기할 때도 그렇고 버닝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연기할 때 좀 찰떡 느낌인 것 같거든. 그치? 조금 특이한 캐릭터, 우리가 본 적 없는 캐릭터로 연기했을 때. 그치? 근데 김성철은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 아까 김성철도 연기 잘했는데 유아인 씨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자꾸 시즌 1 때 유아인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김성철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아니 그 느낌을 살려서 하자니 그건 너무 따라하는 것 같고, 또 자기만의 색깔로 하자고 하니 또 나처럼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김성철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어찌 보면 이거는 잘해봐야 본전 같은 역할인 거야. 이해는 해. 근데 어쨌든 나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찰떡이었던 거는 유아인 씨가 아니었나. 어쨌든 배역이 바뀐 게 너무 리스크가 커. 이게 단순히 조연이 바뀐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정도지 김성철 씨가 연기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박정자 씨 진짜 연기 잘하더라. 김신욱 배우는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부활에서 지옥 갔다 와서 약간 넉나간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어쨌든 예고편에서 문근영 씨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근영 씨가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 그냥 평범한 그 신혼집 새댁이었는데 이제 정진수에 빠져가지고 화살촉에 완전히 사이비에 빠진 거야. 거기 완전 미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근영 씨 연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문근영 씨가 아마 뭔가 좀 건강 문제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안 하셨는데, 저는 문근영 씨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그 사도에서 유아인 씨 와이프로 나오지 않나요? 유아인 씨 부인으로 나오잖아, 사도에서. 그죠? 그게 내 기억의 마지막이거든. 그 이후로 오랜만에 봤는데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어떤 세대의 모습에서 점점 미쳐가다가 진짜 그 화살촉 분장하고 그 장면에서는 앞에 나가서 막 연설하고 이런 장면에서는 진짜 미친 여자 같더라고요. 되게 순진한 그 얼굴에 되게 예쁘시잖아, 얼굴이. 자, 국민 여동생이잖아. 근데 그 순진한 얼굴에서 약간 그 유치원 교사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교사 같은 말투로 앞에서 연설하는 그게 약간 진짜 사페처럼 광기 어린 것처럼 보이시더라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문근영 씨 아시겠지만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최연소 연기대상 수상자입니다. 바람의 화원으로 연기대상 받으셨잖아요, 최연소. 연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셔가지고. 가장 이제 유명한 건 가을 동화가 있죠. 가을 동화가 있지만, 그리고 뭐 어린 신부도 있고 장화홍련도 있고, 그치. 그리고 임성재 씨도 확실히 잘하세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임성재 씨나 김신욱 이런 배우가 왜 이렇게 좋지? 약간 주연급은 아닌데 조연급으로 나와서 참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 최악의 악에서도 연기 진짜 잘하셨잖아요. 앞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또 보이실 것 같고, 문소리 씨는 그냥 문소리 씨답게 그 정무수석 역할, 얄미운 정무수석 역할 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주 씨도 너무 잘했죠. 김현주 씨는 액션을 왜 이렇게 잘해? 액션 참 잘해요. 그동안 액션 연기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도 지옥 시즌2에서 액션 꽤 많거든요. 근데 여전사 이미지의 그 액션 연기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시즌2 연기들은 다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주연급들, 그냥 제가 언급했던 지금 배우들은 다 연기를 잘하는데 좀 조연급들 있죠. 이게 조연급들 연기가 좀 너무 뭐라 해야 돼, 단편적이라고 해야 돼. 너무 좀 1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뻔해. 화살촉도 그렇고 너무 뻔해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소도에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한단 말이야. 화상 회의를 자주 해요. 근데 이제 민혜진 씨를 좀 탐탁치 않아 하는 지부장들이 있어, 소도 내에. 근데 그분들 연기가 너무 뻔해가지고 너무 좀 촌스럽다고 느껴졌어. 표정부터가 벌써 나는 민희진 싫어해, 난 민희진 반대할 거야,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뻔하게 이제 연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비중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다 중요한 역할들이란 말이야. 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근데 그런 분들이 연기가 좀 아쉬워요. 디테일들이 좀 아쉬워. 거기서 좀 디테일들을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쉬웠다. 얼굴 보자마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이구나가 보이는 거야. 뭔지 알지? 이거 보신 분들 알 거야. 그 소도 회의하는데 누가 봐도 표정이 벌써 민혜진 싫어하는 표정 짓고 말투도 그러면은 뭐 혼자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게 그리고 그 아픈 딸, 그 형사 아픈 딸, 그분은 진짜 살 빼신 거야? 왜 이렇게 살을 빼셨어? 아픈 역할로 나오는데 그 정진수한테 홀려가지고 같이 일 꾸미는 아역 배우 있잖아요. 이래 씨인가? 와, 그분은 살을 엄청 빼셨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파 보이던데? 난 그분 진짜 아프신 것 같아. 너무 뺐어, 살을. 분장도 또 되게 아프게 해가지고. 시즌 1에서도 나왔잖아. 좋았던 점 더 말하면 이 부활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냐를 각 세력별로 다른 그 지점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나름 좀 신선했어요. 시즌 1은 그 세력별로 좀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세진예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진예회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대중들이 이거 어떻게 반응하고 마녀사냥하고 막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시즌 2는 그래도 각 세력별로 이 부활된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념 싸움을 할 거냐, 본인들의 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요 힘겨루기가 나름 그래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정부가 여기서 개입을 해서 문소리 씨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발음 괜찮았죠? 컨트롤이라고 안 하고 컨트롤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지옥을 보여주는 씬이 있거든, 초반에. 나 그거 좀 신선했어. 부활한 사람들이나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 지옥을 과연 보여줄까?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나는 그냥 뭐 불구덩이에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좀 신선했어. 그 지옥을 표현한 게. 물론 박정자 씨의 지옥은 안 보여주고 정진수가 이제 있었던 지옥 느낌을 좀 보여주거든. 그게 뭐 정확히 지옥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정진수가 되게 괴로워하거든. 근데 그거를 뭐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진수가 가장 뭔가 힘들고 좀 잊고 싶었던 뭐 그런 느낌으로 계속 돌아가고, 끝날 것 같으면 또 돌아가고 막 이런 느낌으로 무한굴레처럼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 느낌 좀 신선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옥을 표현한 게. 그리고 엔딩도 깔끔했던 것 같다. 물론 엔딩이 깔끔했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깔끔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시즌2 내에서의 엔딩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끝난 느낌인데, 엔딩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시즌3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시즌3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3를 안 만들면 안 된다 이거. 그건 이따 뒤에 또 차근차근 말할게요. 아쉬운 점들을 말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결국 내용이 달라지고 누가 부활하고 이런 좀 신선함을 추가는 했지만 결국 시즌 1에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됐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런 느낌의 어떤 시리즈?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 어떤 장치를 해놓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저 세력은 어떻게 행동하고 저 세력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뭐 정부는 거기서 어떻게 이걸 개입하고, 요런 어떤 식의 느낌이 이제는 좀 신선하지 않다? 요런 드라마나 시리즈가 이제는 조금 더 여기서 더 발전해야지 조금 더 신선함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좀 이제 요런 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이제 영화 쪽으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시즌 1이야. 시즌 1은 드라마가 그냥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봤단 말이야.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고지가 되고 천사가 나와서 몇 월 며칠에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갑자기 그 시간이 되니까 진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얘를 때려 죽이고, 요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현상이겠거니 하고 봤어. 맞잖아.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아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이 나름 그걸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았단 말이야. 그런데 시즌2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고지 이게 아니라 부활을 했어. 부활을 했는데 둘 다 부활을 했잖아. 그러니까 박정자도 부활하고 정진수도 부활을 했는데 둘이 또 달라. 같은 부활이 아니야. 뭔가 달라 둘이.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상한 또 반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의 반전이 나와. 이거 스포 그냥 할까요? 뒤에 가면 정진수랑 박정자랑 경험이 달라요, 둘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라. 그러니까 이거야. 둘 다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김성철은 그 지옥 속에서 무슨 지옥이냐면 자기가 계속 다른 사람이 돼서 안 좋은 기억으로 계속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굴레를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거울을 보면 자꾸 지옥 사자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 현실에서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정진수는 화살촉을 찾아가서 뭘 부탁하냐면 박정자를 만나게 해달라. 왜냐면 나도 부활을 했고 박정자도 부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자한테 너도 그러냐, 넌 어땠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궁금한 거야. 왜냐면 그 경험을 한 건 박정자랑 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원박 씨 왔어요? 갔단 말이야 박정자한테. 근데 박정자한테 물어봤어. 야 정자야 너도 힘들지? 거울 보면 자꾸 지옥의 사자들이 보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지옥에서 계속 우리 애들 엄마로 살았는데 그리고 거울 봐도 나는 사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둘이 능력이 달라. 정진수는 현실에서 계속 거울 보면 지옥 사자들이 보여. 그래서 힘들단 말이야. 근데 박정자는 무슨 능력을 갖게 됐냐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의 순간이 보여요. 캐치를 해요. 처음엔 자기도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점차 이제 드라마가 보이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박정자는 민혜진이 원래 박정자의 변호사였잖아요. 민혜진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만나러 가는데 정진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울을 봤는데 사자가 안 보여. 지옥 사자가 안 보여. 그래서 아싸 이제 안 보인다. 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자가 돼요. 자기가 지옥 사자가 돼요. 그 애들 막 우와 하는 애 있지. 정진수가 그렇게 변해요. 변하더니 갑자기 삥 사라져. 사자들이 시원하고 사라지잖아. 그것처럼 정진수가 그렇게 하고 사라져. 그리고 얘네가 왜 부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부활했는데 왜 누구는 이런 능력을 갖고 누구는 이렇게 됐는지, 이런 설명들 없단 말이야. 이거는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시즌 1에서 사자들이 나오고 고지하고 시연하고 이거는 그냥 그 설정이라고 생각해.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설정, 어떤 설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판타지나 이런 뭔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설정이 딱 주어지면 그걸 따지지 않잖아. 아, 그냥 여기서는 이게 허용되는 거다.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보는 거다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과거로 회귀하는데 야, 왜 회귀한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는 거잖아. 나는 지옥도 그 정도의 허용이라고 생각해. 그냥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되는 그런 배경이구나라고 이제 허용을 한 거지. 근데 시즌2에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얘네가 왜 부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부활을 했는데 왜 누구는 이런 능력 갖고 있고 누구는 이런 능력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진수는 왜 갑자기 사자가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떡밥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시즌3가 나와야 된다고. 사자가 등장하고 이제 애들이 고지받고 지옥 가고 오케이 알겠다고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떡밥들이 나오면 이건 회수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박정자가 사람들의 그 죽음의 순간을 본다고 했잖아. 근데 박정자가 또 예언을 해요. 인류가 그냥 멸망할 거라고 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단체 고지를 받습니다. 이제 고지받을 때 보통 한 명한테 가서 너는 언제 죽는다 이러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그 고지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둥둥 떠 있어. 막 몇백 개, 수백 개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약간 멸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 근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여기 문소리 씨,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나오는 이수경 역할의 문소리도 고지를 받는데 2년 후에 죽는다 그러고 누구는 뭐 3일 후에 죽는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차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이수경이 2년 후에 죽으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즌3를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민혜진도 결국 손호한테 배신당한단 말이야. 손호에서 민혜진을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 왜냐면은 민혜진은 이 박정자 씨를 구출해서
자기가 숨겨놓은 박정자 씨의 아들하고 딸한테 데려가려고 하거든. 순수하게. 근데 손호에서는 박정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 다 그런 식이야. 여기 있는 세력들은 이 부활한 애들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민혜진하고 트러블이 나서 결국 뭐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민혜진은 결국 박정자를 애들한테 보내줘. 그리고 나서 민혜진이 무슨 선택을 하냐. 민혜진은 그 시즌 1에서 애기가 살았잖아. 우원박의 애기가 살았잖아요. 애기가 살아있잖아. 근데 걔도 너무 중요하잖아. 왜냐면 부활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 세계 최초로 고지를 받고 살아난 아이야. 유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살촉이 여기서 보면 화살촉들이 고지받는 애 위로 막 엎드린단 말이야. 막 나도 죄를 사해주세요. 내 죄도 용서해주세요.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막 고집하는 사람 막 덮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이 죽어 막. 단체로 죽고 막 그래.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우원박의 딸이란 말이야. 그 딸을 이제 민혜진이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애기를 데리고 엔딩 장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애기한테 내가 이제 네 엄마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떡밥이 졸라 많아. 반전이 뭐냐면 이 애기는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가 아니야. 이 애기는 살아남은 게 아니야. 부활한 거야, 얘도. 엄마 아빠가 덮었지. 근데 그 순간 애기도 죽었어. 애기도 탔어. 다 타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애기도 부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고지를 받고 살아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떡밥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해가 안 됐다고? 그 애기가 시즌 1에 보면 이렇게 덮어서 마치 부모님 때문에 얘가 막아서 산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보여주는데 반전이 뭐냐면 덮었는데 다 같이 죽었어. 애기도 죽었는데 애기가 갑자기 빛을 딱 내더니 다시 부활을 한 거야. 그런 식의 연출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애기도 부활한 애기인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한 사람은 김신록, 김성철 이 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애기도 사실 부활한 애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즌3에서는 결국 이 부활한 애기는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진수, 사자로 변한 정진수는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될 건지, 그리고 단체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소리도 결국 고지를 받았어. 2년 후에 죽어, 문소리도. 정무수석이. 그럼 그 2년 안에 이수경은 또 어떤 일을 벌일 건지. 그리고 이제 화살촉, 세진위의 의장 죽거든요. 화살촉한테. 그럼 이 세진위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민혜진이 떠난 손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화살촉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시즌 무조건 다음 시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시즌 끝내잖아? 이거는 기만이야. 난 진짜 이건 연상호 감독님한테 난 진짜 찾아가서 난 이건 진짜 한마디 할 거야. 원박씨 계세요? 원박씨 롤하는 중이라고? 오케이. 아니 이 수많은 떡밥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시즌 1은 그냥 시즌 1이 끝났다. 아 이거 시즌 2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이거든. 근데 시즌 2는 뭐냐면은 이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 이거는. 아쉬운 점도 한 가지 더. 화살촉의 힘이 세져가지고 시즌 1 때 화살촉은 무슨 느낌인지 기억하세요? 그냥 지들끼리 양아치 집단? 약간 요런 느낌이었잖아. 맞잖아. 근데 시즌 2에서는 화살촉이 거의 무법자들이에요. 거의 얘네가 그냥 경찰이고 나발이고 없어. 엄청 새가 세요. 범죄 집단이야. 근데 문소리가 나오잖아. 정무수석이 있어. 근데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 정부가 위에서 컨트롤하거든? 근데 나는 의문인 게 화살촉 장면만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끝난 나라야. 세기말 같은 느낌이라고. 화살촉 애들이 하는 짓 보면 이 나라에는 무정부 상태야. 정부가 없고요.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문소리 쪽 보면은 정부가 멀쩡하고 정부가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둘의 간극이 너무 커요. 좀 약간 이질감이 있어. 너무 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쩔 땐 일을 잘하고 어떨 땐 일을 못해. 너무 이게 간극이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 연출적으로 요건 조금 밸런스를 맞췄어야겠다. 아, 좋은 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정진수한테 물어봐. 임성재가 이제 화살총한테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세진님이나 손호는 되게 체계적이고 새가 있지만 걔네는 믿음이 없는 애들이다. 걔네는 어떻게 자기들이 요 애들을 이용해서 자기 새만 늘릴 생각을 하지 믿음이 없고, 오히려 화살촉 애들은 뭐 체계도 없고 망나니 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다. 한마디로 하면 인터넷 용어 사용하면 손호랑 누구야 세진유애는 가짜 광기, 화살촉 걔네가 진짜 미친 새끼들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좀 거기서 좀 설득력 있더라고. 그리고 문소리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미 세상은 지옥이다. 이미 컨트롤 안 된다. 이미 막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 지옥이 된 세상에서 지옥에서도 어쨌든 체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나마 컨트롤이 되는 이 손호랑 세진유애를 가지고 가고 저기 법은 뭐 내놓은 자식 같은 무법자 같은 저 나사 풀린 화살촉은 완전 배제. 그리고 그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한쪽만 키우면 안 되니까 얘 키우고 얘 키워서 둘의 어떤 대립구도로 가야 대중들은 거기서 약간 소위 말해서 도파민도 좀 해소하고 한쪽 편 들고 한쪽 편 들면서 쾌락을 얻는다. 그런 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문근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성재는 문근영의 남편이잖아. 근데 임성재는 정진수를 찾아서 원래 죽이려고 그래요. 얘한테 복수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자기 와이프가 문근영이 정진수한테 빠져가지고 화사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시연당한 사람 위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나의 죄를 고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죽는단 말이야. 거기서 막 따진단 말이야. 내 와이프가 너 때문에 파멸했다. 막 그러니까 김성철이 이 새끼가 또 아가리 잘 털잖아. 김성철이 어쨌든 교주 아니야. 사이비 교주잖아. 따지고 보면 세진례 만들고 이 지옥이라는 교리를 만든 애잖아. 그러니까 요 아가리가 얼마나 또 야무지겠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해살반 선생님이 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아니야. 해살반 선생이 오히려 이런 소속감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같은 이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같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되게 행복했을걸? 자기의 어떤 살아있음을 느꼈을걸? 그러면서 그 시연당했을 때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아니 쾌감을 이제 얻으면서 죽었을걸? 그거는 너 같은 애랑 같이 부부로 살면서 얻을 수 없는 쾌감이라고. 그래서 빠진 거라고. 화살촉에 또 아가리 겁나 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임성재가 주탱 겁나 턴단 말이야. 빠바바바바.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꽤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꽤나 인상 깊은 인상적인 대사들이 꽤나 이제 많이 있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재미는 있다. 재미있는데 시즌 1에 비해서는 신선함은 살짝 아쉽고 김성철 배우가 너무 잘했지만 유아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고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좋지만 조연분들이 너무 뻔한 연기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수많은 떡밥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떡밥들이 있는데 결국 그 떡밥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즌2가 끝났으니 무조건 이건 시즌3가 나와서 이 떡밥을 회수해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확실히 좋습니다. 오픈되자마자 바로 봤는데 안 쉬고 다 봤어요. 끝까지. 어쨌든 재미있어요. 초반에 그리고 시즌1의 그 지난 이야기를 살짝 설명을 해도 짧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보면 기억도 나고 재밌게 봤고요. 시즌1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재밌게 봤다. S지 뭐. 시즌1은 SSS인데 시즌1 여기 있네. 지옥이 S에 있네. A 가겠습니다. 지옥이 S인데 지옥2가 같은 급에 있을 순 없어. 확실히 원만큼의 어떤 그런 충격은 아니야. 나 솔직히 원 처음 봤을 때는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친 드라마가 나오네. 이런 상상력과 이런 설정? 막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특히 박전자 씨 그 시연하는 장면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비주얼적으로나 이 내용적으로나. 근데 시즌2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또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선함은 없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부도 끌어들이고 부활이라는 뭐 새로운 소재도 가져왔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원에 비해서 크게 확장된 건 없는 것 같다. 결국 내가 보기에는 이건 뒷이야기를 위한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안 풀린 떡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떡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다음 시즌이 진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 재밌게 봤다.